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최지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국가고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작년 11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첫 영상으로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말도 버벅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NG 할 것도 너무너무 많고, 제가 편집자가 있어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한두 시간 매일매일 제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국가고시 디데이가 다 됐는데도 편집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영상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그냥 버리고 이렇게 새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고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지마! 공부 시작은 언제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제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자랑인가요? 가끔 성적 장학금 받을 때도 있고 그래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대로 성적이 좀 잘 나와주는 편이었어서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고 마지막 학기가 시작했을 때쯤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쫄린다, 그동안 공부를 좀 안 했다 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볼게요. 우선 교과서를 쫙 모아주세요. 여름방학에는 다른 건 하지 않고 교과서만 쭉 볼 건데요. 혹시 학교마다 이런 거 사지 않으셨나요? 출판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우리 국가고시는 국시원에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국시원에서 마냥 국시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을 바탕으로 국시를 출제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자면 A나 B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뇌 분비선의 위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A.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B. 갑상선 호르몬의 생리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A.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국시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팁으로 저희 학교는 방학마다 숙제가 있었어요. 요약집을 노트든 컴퓨터든 정리해서 자신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거죠. 보이시나요? 손으로 직접 써도 되고 타이핑을 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손으로 쓰는 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마지막 학기가 개강이 되면 그때부터 부담감이 좀 찾아와요. 아니, 합격률은 높다는데 친구들은 다 붙어버리고 나만 떨어지면 어떡해. 좀 떨리기도 하고 부담감이 많기도 하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짜주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실기는 사실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처음에는 진짜 감이 안 오는데 교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는 거예요. 녹화를 한 거를 보고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험장에 가면은 부위가 나와 있어요. A4 용지에 어느 부위를 할지를 나와 있는데 그 부위를 천천히 읽고 올바른 수기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험 보러 가면 내가 근심은 했는지 원심을 했는지 어디를 빠뜨린 건 아닌지 정말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헷갈리지 않도록 몸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떨리더라도 몸이 기억해서 손이 할 수 있도록 연습만이 살 길이다. 특히 저희 교수님은 콜브에서 10번을 왔다 갔다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속으로 세라고.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는 총 21과목이에요. 엄청 많죠. 의료관계법규를 포함해서 총 21과목인데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학교는 의료관계법규를 마지막 학기에 배웠어요. 그 시간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졸면 안 돼요. 왜냐면 21과목 중에서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꽈락이 뭘까요? 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과에서 떨어지는 거요? 과락이란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다른 과목에서 다 1등을 하든 100점을 맞든 뭘 하든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한 과목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료 관계 법규가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탈락, 아웃입니다. 저희 후배 중에는 이 의료 관계 법규 때문에 3번을 시험을 본 친구가 있어요. 절대로 졸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는 특강이에요.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면 교수님께서 여쭤보실 거예요. 너네 특강을 신청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니? 저희는 동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해부학, 구강교직 발생학, 영상학 이렇게 3과목을 들었습니다. 이 특강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특강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딱딱딱 한 2-3시간 안에 정말 필요한 포인트들만 골라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이 좀 약하다 할 때는 특강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특강비를 조금씩은 내긴 해야 돼요. 그래도 단체로 한 n분의 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국시에서 떨어져서 1년 버릴 바에는 그 몇만 원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 안 들어도 난 통과할 수 있는데요. 꺼져!